법무법인 신촌의 임채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의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조합을 말하고, 그 조합의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사서 그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신축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개인이 주택을 신축한다면 땅을 사서 건축 허가를 받은 뒤에 그 땅 위에 주택을 지으면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주체가 조합이라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로서의 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이 먼저 진행돼야 되겠죠. 그리고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를 신축할 것인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적게는 수백 세대, 또 많게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가 아니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착공신고를 하고 입주하는 것은 다를 바 없고, 마지막으로 단체인 조합이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해산을 하고 청산하는 절차가 뒤따르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신축사업의 진행 절차는 크게 조합, 돈, 땅, 아파트,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요소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조합.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라는 단체입니다. 조합이라는 단체는 어떻게 결성이 될까요? 조합이라는 단체는 주택신축사업의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의 당사자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설립 절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주택신축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 물론 법인도 포함될 수 있겠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발기인조합이 결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기인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관할관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서 설립 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적법하게 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원의 추가 모집이 가능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관할관청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에 따라 착공 신고를 하고 아파트가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사업의 주체였던 조합은 해산하고 남아있는 법률관계를 모두 청산하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역주택조합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땅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조합이 땅을 직접 매수해서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토지 사용 권원과 토지 소유권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토지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지을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언제까지 확보해야 될까? 사업 초기부터 대지가 될 땅의 소유권을 전부 또는 대부분 취득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너무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을 신청할 때 토지 소유권의 95%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야 할까요? 자, 먼저 발기인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 권원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 권원입니다. 토지 사용 권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 토지의 소유자와
매매계약, 교환계약 등을 체결하고 계약금 정도를 지급한 다음에 향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이 사업을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기인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 권원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을 모집할 때 그 신축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예정 세대수 기준으로 50% 이상, 사람 수로는 20명 이상을 모집해야 하고 이 수는 나중에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 권원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토지 소유권도 15%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 권원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가 없고 결국 그때까지 가입비, 부담금 등을 납부한 조합원들은 큰 경제적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명확히 구분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변의 일반 분양세대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미 살펴보았듯이 조합 설립이 무산된다든지 조합 설립이 되더라도 너무 지연되었다든지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가 또 지연되었다든지 이후에 사업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주택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확정적인 장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신축에 의한 분양 시에는 청약통장에 의한 청약 절차를 밟게 되지만 조합원에게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고 남은 자녀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 조합원 세대의 경우 일반 분양보다 양호한 동호수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요건이 거주지역과 거주기간의 제한이 있고 무조건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 조합원들이 결성한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신축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조합원 가입 당시에 납부했던 부담금이 확정 금액이 아니라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막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사용검사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조합원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에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장점으로 생각하는 저렴한 가격이 오히려 막대한 추가 분담금 발생 등으로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가입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요소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이미 납부한 가입금, 부담금 등을 빠르게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